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과연 틀렸을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그 피해의식의 학습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일단은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유병재 씨가 까서 되게 유명해졌죠. 아프면 환자지 개새끼야 막 이랬잖아. 근데 그 당시에 좀 분위기를 봐야 되는 게 제 세대거든요. 제 세대 때 이게 되게 베스트셀러였고 그걸 비판하는 것도 제 세대에 되게 유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꼰대 회사들이 그래도 많았어. 한 15년 전이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꼰대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뭐만 하면 다 꼰대. 나이 먹은 사람이 입만 열면 다 꼰대라고 지랄지랄들을 하니까 내가 옛날에 꼰대들이랑 존나 많이 싸우는 케이스거든. 이치 안 맞으면 얘기 안 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태도적인 걸로 지적하고 그러면 나 여기 돈 벌러 왔지. 당신 수발 들려고 온 거 아니다. 난 대놓고 얘기하는 스타일이었거든. 그리고 그게 싫으면 나 채용하지 마라. 나 프리랜서 오래 해가지고 별로 안 아쉬운 거 알거든. 나는 항상 그 야생에서 일하는 게 익숙해가지고 나는 그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갑질하거나 이러면 난 그냥 안 해버리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실력이 있고 그게 가능하면 갑질을 안 받아도 되는데 보통 실력이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걔 발작을 트니까 대부분 그 이상한 피해식을 학습한 거지.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신입들이 본인들이 회사 생활을 많이 해봐서 그런 피해식을 학습할 만한 어떤 여건이 갖춰진 적이 있나? 살면서 꼰대들이랑 같이 일해본 적이 있나? 신입들이? 한 번도 회사 생활 안 해봤는데 그런 거 학습해가지고 막 드라마 미생 같은 거 보고 학습해서 그래. 막 그 이상한 커뮤니티 글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학습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꼰대 국가가 되는 거고 뭔가 이치 안 맞는 국가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런 걸 쓰는 사람들 보면 회사 잘 다녀.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는 싹 빼고 나쁜 것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뭐 결혼한 사람들이 야 너네들은 절대 결혼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자식을 낳는 기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험하기 힘든 엄청난 경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사실 그냥 발현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모두 인생에서 그 특정 안 좋은 것만 얘기 듣고, 안 좋은 측면만 얘기 듣고, 그런 것만 가지고 피해의식을 학습하니까 되게 문제거든. 근데, 이 잘 보시면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주장했던 메신저인 그 김난도 씨가 금수저였잖아요. 나름 잘 사는 집안이었는데, 근데 그 나름대로 좀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유병재 씨가 엄청나게 갈라치기를 한 거거든. 너는 되게 잘 살고 학사장교 떨어졌다고 너가 좌절했다고 하는데 평범한 청년들은 취업이 안 돼서 되게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사람의 고통은요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랑 후진국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스럽지 않나요?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하라나 설리 같은 진짜 성공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왜 한국 같은 선진국이 후진국의 청년들보다 더 자살률이 높냐고. 20대 남성들의 자살률이 높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 고통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거는 어떤 친구는 수능에서 떨어졌다고, 되게 수능에서 좋은 점수 못 받았다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더 빡센 일이 생겨도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이게 전부인 것처럼 내가 받아들일 때 그거에 깊게 빠져 있는데 그게 잘 안 됐을 때 사람이 가지는 좌절감은 뭐 상대적일지라도,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이냐 상대적 빈곤이냐 둘 중에 뭐가 더 고통스럽다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다고. 인간이라는 건 자기가 보는 안에서 피해의식을 학습하거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전제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메신저가 그렇게 금수저라고 해서 그 사람들 말이 다 틀린 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전쟁은 나쁘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너 전쟁을 일으킨 새끼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전쟁이 나쁘다라고 하는 측면은 사실 누가 얘기해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피해보는 피해가 너무 크니까 이득 대비 피해도 엄청 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런 건 히틀러가 얘기하든 어떤 사람이 얘기하든 결국에는 그 뜻 그 자체로 봐야 된다고. 그래서 고통 없는 성장은 있을까? 뭐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옛날부터 내가 되게 좋아하는 얘기거든. 나는 항상 병특할 때도
거의 남들 뭐 스펙 좋은 친구들은 1, 2년 동안 할 때 나는 5년, 6년 걸려서 병역 특례를 했고, 내가 부족하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리고 지금도 내가 이렇게 교육을 하잖아. 물론 이제 실력적으로는 사실 좋은 결과가 너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는 불만이 없지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아, 내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 어울리는 선생님인가?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지. 그리고 아,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되게 착한 척을 많이 했어야 되는구나. 왜냐면 내가 옛날에 착한 척 많이 해서 나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 난 진짜 사람들의 모든 비밀까지 다 알 정도로 거의 내 말을 잘 안 하고 말을 아끼면서 최대한 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부정을 안 하면 진짜 별의별 얘기를 다 해. 뭐 진짜 나 고등학생 때 정말 그 양아치 날라리 일진들이 뭐 자기 여자친구가 임신했는데 뭐 그 낙태를 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하고 다니거든. 볼 땐 놀랬는데 속으로는 그니까 겉으로는 티를 안 냈지. 그러니까 막 진짜 별의별 얘기를 다 해줘. 뭐 강목으로 명동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그 뒤통수를, 옛날에 우리 때는 명동이 제일 핫했거든. 그래가지고 명동 쪽에서 막 거기 막 10대 양아치들도 되게 많았거든. 그 밀리오레 막 뒤쪽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강목으로도 뒤통수를 때렸는데 얘가 눈이 이렇게 반쯤 튀어나왔다. 그래서 졸라 도망갔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되게 어렸을 때인데 너무 놀랬지. 또라이도 존나 많구나. 이 정도로 진짜 별의별 얘기를 나한테 다 해줬어, 학생들이. 날 다 좋아했어. 근데 이거는 나의 본 모습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을 했으면, 훨씬 팀노바가 강성했겠구나. 근데 나는 차마 내가 내 어떤 프라이드 걸고 하는 이 직업을 하면서 그렇게 가식을 못 떨겠더라고. 나 진짜 회사 생활할 때도 옛날에 한 23살 이전에는 진짜 나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 이후로 내가 되게 솔직하고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24살 이후로는 이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나뉘었는데, 근데 지금이 훨씬 낫거든. 살기는 훨씬 좋아. 나라는 사람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실용적이고 결과 좋은 거지. 그러니까 결과는 좋은데 그 누구보다 친절하고 엄청나게 고급지길 원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원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진짜 뭐 등록금 한 1억 줘봐. 1억 주면 내가 한번 맞춰볼게. 왜냐면 돈을 그만큼 주니까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되게 잘하길 원해. 그러니까 내가 실력도 좋기를 원한다? 근데 나는 강사잖아. 강사는 공부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개발 풀로 땡길 수도 없는 건데, 근데 나는 한다? 그러니까 나는 하루에 코딩을 12시간 정도 해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주말도 없어. 오늘도 일요일인데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고 바로 코딩하고 뭐 이래. 그러니까 잠자고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 특별한 일 없으면 코딩하고 있거나 내 일하고 있거든. 학생 그 영상 모니터링 하거나, 그리고 리서치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잘하지. 물론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많겠지. 나도 100% 개발만 하면 잘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게 있어. 그 한 분야에서만 내가 올인을 하다 보면 다른 분야 못 보거든. 근데 나는 최대한 밸런스를 지키면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근데 강사한테 원하는 건 존나게 많아요. 뭐 강의도 잘해야 되고, 연봉도 고연봉 컨설팅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공부도 잘해서 트렌드도 강사가 많이 알아야 되고, 원하는 건 존나게 많은데, 여기서 나한테 태도까지 원하면 이렇게 한 연봉, 나한테 그러니까 등록금 한 1억 정도 줘야지. 내가 서비스 요금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지. 근데 문제는 이게 다 쉬운 게 아니야. 다 고통이라고. 그러니까 고통이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뭐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올려치기 할 때 하늘이 노래지고 막 진짜 막 죽기 직전까지 몰려간다 뭐 이런 얘기하는 할머니들 있거든. 물론 이렇게 아이를 낳다 죽는 케이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과장이거든. 대표적으로 그 전 부치는 것도 명절 때 전 부치느라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는데, 나한테 줘봐. 나 전 존나 잘 부치거든 진짜. 난 전을 사랑해. 그러니까 전 좋아해서 잘 부쳐 먹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막 이런 올려치기 막상 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존나 올려치기 하는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아서 우리는 이 고통을 최대한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지겨운 거야 막. 그리고 그 고통을 받기 전에 겁먹는 것부터 먼저 많으니까 못하는 거지.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기회 잡기 쉬운 게, 대부분은 다 아무런 고통을 안 받으려고 하고 과제 조금 하다가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 근데 막상 그거를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정돈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되게 잘하거든. 달라요. 말해보면 분위기부터 달라져 있어. 근데 그걸 보고서 생각보다 힘드네요. 코딩 쪽이 그런 사람 많아. 근데 고통 없이 근육이 안 생기듯이 고통 없이 코딩이 잘해질 순 없어요. 뇌 신경 가소성이 원래 그래.
얘가 내 빡대가리로는 이거 왜 평소에 안 하는 생각을 하지? 너무 어려운 생각을 하는데 이거 내 빡대가리로는 안 되겠네. 그러면 뇌에 있는 그 시냅스들이 막 움직이면서 야 우리 합체하자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체하면서 점점 더 큰 조직을 만들어내면서 점점 더 발전하는 그 연산하는 특화된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계속 합체하면서. 이런 어떤 뇌의 그냥 아주 기본적인 그 과학적인 원리는 무시하고, 그러니까 나는 완벽하고 나는 되게 좋은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니네가 날 맞춰 이러는 건데 이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막 보면은 MG 관련해서 존나 막 이렇게, 나는 심지어 교육하는 사람이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잖아. 내가 회사 편 들어서 남는 게 없고, 나는 회사 욕할 때는 또 가감없이 회사를 존나게 욕하는 스타일인데, 요즘은 힘의 균형이 지금 그 근로자 쪽이 훨씬 더 유리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미국에서 페미니즘이 되게 창궐을 하고, 그 다음에 막 너무 여성들이 되게 무서우니까 남성들이 어떻게 해요? 펜스룰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죠. 그 자기 아내 이외에는 만지지 않는 그런 어떤 모든, 그러니까 아예 스킨십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뭐 그런 어떤 펜스룰이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기업도 일종의 펜스룰을 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개념 없는 신입들을 뽑기보다는 보통 좀 잘하는 경력자들, 좀 이렇게 회사 생활 해본 경력자들 뽑는 게 조금 더 리스크가 적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신입들에게 좀 잘 될 만한 말을 해주면, 그냥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감성으로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빠르고. 요새 아무도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고 되게 쉽게 하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자극적인 인터넷 컨텐츠를 보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요즘 나온 인공지능 막 이러면서 막 나와봤자 그 원리를 이해 못하고 코딩을 제대로 안 하고 그거 보면 세상이 갑자기 바뀌려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봐봐, 내가 거의 한 6개월 7개월 전에 인공지능으로 그렇게 세상이 급격하게, 그러니까 바뀌는 분야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개발자가 대체될 정도로 막 되게 급진적으로 가기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 나는 인공지능을 매일 하잖아. 매일 지켜보고 있고, 내 제자들도 인공지능 개발자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번에 알파고가 나왔네, 뭐 딥러닝이 나왔네 하기 전부터 우리는 그 옛날에 회사 있을 때부터 인공지능을 준비하고 있었거든, 교육을.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은 트렌드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바로 쫓아가는 느낌이 아니고 그 전부터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 보이거든. 요즘 이런 게 조금씩 하이비 보는구나. 이게 딱 벌써 보면 알거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의 조금 느긋하게 바라보는 관점이지. 지금 당장 그래서 직업 다 사라져가지고 님들 직업 사라졌음? 잘 생각해봐. 개발자 여전히 부족해. 그러니까 그냥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고, 사실 고통이 결국엔 아프니까 성장한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그럼 내가 지금 꼰대 편든다고 막 또 아주 뭐 발작 틀 텐데,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낭낭하게 혼자 그냥 집에서 재밌게 노세요. 재밌게 놀고, 그렇게 해서 이제 40대 때 이제 먹고 살 거 없나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일본처럼 그 일본 히키코모리들, 아니면 그 아라포 세대들이 지금 부모님 그 히키코모리들, 그 초기에 있던 히키코모리들 50대 돼가지고 부모님 죽었는데도 그거 괜히 숨기고 막 집 한쪽에 부모님 숨긴 다음에 그래가지고 정말 그 연금 계속 타먹으면서 그러다가 막 걸리고 뭐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비참해. 자기 부모님 그 시신도 못 묻어드리고 자기 먹고 살려는데 어쩔 수 없는 거지. 자기도 알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좋은 곳에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진 않을 거야. 근데 돈도 없고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부모님 시체를 돌아가셨는데 안 돌아가신 거 하면서 연금을 계속 타먹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식 용어 중에 그런 게 있잖아. 이렇게 지금 바닥이 끝이 아니다. 더 엄청난 바닥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런 얘기처럼 지금 여러분들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가 잘 될 것 같으세요?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